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 373번지 강원도청 신청사의 정확한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 일대에 여의도의 3분의 1 크기인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데요. 이 안에 신청사와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 동쪽으로 4차선 도로를 만들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사가 될 신청사 건립, 모쪼록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해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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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서 야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전국은 한층 냉랭한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맞불 대응, 그 앞날은 이란 주제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수사 협조가 민생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망신 주기 전시회라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분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으로 정치 탄압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교수님. 글쎄요, 뭐 하여간 요즘엔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아주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뭐 검찰 수사 자체야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뭐 죄를 진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말하면 정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한 두 가지 점에서 좀 정치적인 상당히 색채를 띤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대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지금 혐의가 세 가지 이슈에 지금 이제 주로 걸쳐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이슈하고 그다음에 성남 FC,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대납 사건이라고 있죠. 쌍방울 북한에 돈 보낸 사건 얽히더니 그다음에 변호사 대납 사건으로 갔다가 지금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런 그 혐의에 대해서 2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검사 60여 명이 지금 이 이슈를 다루고 있고 말이죠. 이게 그 중간에 저도 물론 관심 있게 들여다 보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거나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증언이라든가 또는 전원 증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원 증거 말하자면 남들한테 들었다 그런 얘기를 이런 정도예요. 이와 같은 수사 이렇게 막 집중적인 수사라고 하는 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냐면 무언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뭐 어떤 한 이슈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혐의가 증거에서 뒷받침됐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이렇게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마치 무슨 비리백화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막 온갖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증은 아직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지난번 뭐 조국 사태 때도 봤던 것이 뭐냐 하면은 언제라는 지금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예. 조국 사태가 언제 그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 권력형 비리였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무슨 네. 펀드를 조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기소도 안 하고 엉뚱한 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그런 상태고요. 네. 그때도 뭐 온갖 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유사해 보인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여러 가지 걸어서 재판을 걸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유죄가 나오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진 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 전 의원님 네. 오늘은 교수님이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이 수사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치 권력의 생리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자와 권력을 잡지 못한 자 그룹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작동되는 수사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있는 수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것을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의 의혹은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드러낸 것들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지난 정권 때서부터 의혹이 시작돼서 수사가 시작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전혀 수사도 개시되지 않았고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를 뒤집어 씌워서 하는 수사의 형태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측면에 봐서는 옛날에 아니죠.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토착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대장동 55클럽 수사 이런 거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그런 시각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권력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국민 감정이에요.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50억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얼마나 국민이 분노했습니까? 저런 결과가 도대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또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정말로 이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뭔가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한다면 저는 이 수사 또한 피할 수 없다. 예. 그것이 공정하게 진행될 때만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이런 엄정하고 여러 가지 그 폭넓은 수사들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인정하고 예. 또 야권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곳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교수님께서 좀 이 부분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요새 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무검유죄, 무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컨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도이치 주가 조작 같은 거 사실은 주가 조작 문제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엄중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이런저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거의 이제 1심이 끝나가는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판결문도 나왔고 거기에도 언급이 됐고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유죄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그와 그 정도로 실질적인 물증이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요번에 제가 그 발표한 걸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건 무죄다. 이건 뭐 사실상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무죄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더군요. 검찰한테. 그러니 아니 그 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검찰이 그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불공정성 같은 것들이 자꾸 국민들한테 비춰지면 쉽지 않겠죠. 어쨌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직 의원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황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도민들에게 이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것이냐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투쟁 시절에 독재 정권으로부터 좀 막기 위한 예.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는 상당히 의원들 사이에 공감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헌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개헌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거에 나올 때 모든 후보자들이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 불체포 특권 나 없애겠다. 안 좋은 특혜다. 국회의원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불체포 특권의 방탄에 굉장히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거나 이것이 국회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의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민주당이 지금 뭐 과반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이 체포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 스스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고 본인이 이것을 활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체포 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스스로 택해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지만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경우에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냐, 내려와야 되느냐,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원래는 예를 들면 이런저런 범죄 혐의 때문에 당 대표가 뭐 의원들 사실 비슷한데요. 당 대표가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의미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런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게 사실 불체포 특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당원의 원래 의도하는 바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쉽게 그 기소만으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이어서 대장동 50억 클럽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쌍특검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맞불 대응,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황 전 의원님 이게 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실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은 아마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수사, 기소, 재판 이런 과정만 부각되다가 이에 소위 말하는 그
그 반대편에서의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수사나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보도들이 맞물리면 이게 이제 카운터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프레임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사의 양이라든지 국민의 관심을 또 양쪽으로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이제 발휘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특검이 진행되는 건 별 것 없다. 만약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를 55 클럽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쳐놓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되더라도 뭐 크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유 교수님 웃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뭐 존중합니다. 괜한 짓을 한 것 아니겠느냐. 또 예. 국민도 비난이 쏟아지면 역으로 역풍을 만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어떤 득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득실의 문제냐를 따질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러세요? 별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실상 검찰도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죠. 사실 지금 친위부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에서 다양한 형태로 강력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예. 근데 아마 그런 뭐 말씀하셨듯이 전략적으로 아마 한 걸 겁니다. 이제 그런데 뭐 한 가지 제가 보태고 싶은 것은 예. 이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 정당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이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 이상인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이대로라면은- 사법 리스크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대로라면 어쨌든 간에 총선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없고요. 물론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워낙 인기가 없고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가 우선 나쁘고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렵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는 그때 또 임에서의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민주당도 역시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인기가 없고 네. 그죠? 국민들로부터 자꾸 지금 외면받는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도 그러한 상황을 자기들에 대한 지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 같은 게 있다고 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네.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민생에 대해서 유능한 어떤 모습, 전략, 네. 정책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뭐 투쟁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황 전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해서 친명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어쨌든 대선에서 진 정당은 황골 탈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황골 탈퇴하기는커녕 진 후보가 대표가 되고 또 그 진 후보의 비리 의혹, 수사, 기소 문제로다가 민주당이 이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젠다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런 민주당에게 지난 정권 대선 패배 이후에 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지지를 보내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바꿔내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패자로서의
뭔가 좀 바뀜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틈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한테 책임이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구간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외에 그렇다면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당내도 그렇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 예. 특정한 한 사람이 마치 무슨 유일한 대안이냐 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이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정치했던 분들이 가시면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말이죠. 오히려 지금 그 국힘당에서 이준석이 나오고 천하람이 나오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이 사실 민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이재명 대표를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분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에 대한 뭐 야당 압수수색을 마구마구 해버리고 그러는 걸 보고 전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단지 이재명이라는 어떤 개인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공격 같은 것이라고 네. 느낍니다. 네. 오랫동안 정치를 관찰해온 사람으로서는요. 예. 그래서 그거 뭐 어떤 이재명 개인 문제가 아니라 좀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이 더 우선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더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뭔가 대한민국 정치가 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대통령 선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지겹다 국민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연일 사실은 같은 이슈가 반복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런 뭐 여야의 좀 진흙탕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국민들 먹기 살기 힘들고 경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글로벌한 위기 상태에서 뭐 이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이런 비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 앞에서 내놓는 그런 좀 시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할 테니까 끝으로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조언을 짧게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에 대한 어떤 유능성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뭐 투쟁 같은 거 그런 것도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 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직접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으시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 소설 같은 얘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두 분 생각이나 단어를 두 분 생각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올 게 왔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이슈워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뭐 저는 어떻게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역시 사자성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무전 취식. 무전. 어떤 의미인가요?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열심히 돈 벌어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서 지지를 얻어야지 상대방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황 전 의원님? 그럼 저도 사자성어로 화답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사필 규정 하겠습니다. 사필 규정이요? 짧게 뭐 죄가 있다면 분명히 죄를 받을 것이고요. 또 죄가 없다면 다시 이 정치적인 수사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사필 규정이다. 네, 이번 15일 수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